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자, 우리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두 문제 이제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상 및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각 3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페이지 머리글에 제목을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고서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일단 더블 클릭해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 제목이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페이지 머리글하고 비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맨 위에 꼭대기에 우리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하고 이 제목 들어있죠? 이 제목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목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제목을 집어넣을 때 이제 레이블을 생성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고서 디자인에 컨트롤에 가서 우리 레이블이 요 세 번째 거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다 이제 제목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 이제 제목은 서비스별 한 칸 띄고 예약 회원 한 칸 띄고 현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레이블의 이름은 LBL 제목으로 그렇게 하고 글꼴의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레이블 선택해주고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더니 이제 숙성 시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선택 유형은 레이블이다 해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이름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타로 먼저 갈게요. 기타에 가서 레이블 17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워주고 LBL 우리 제목이다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 설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크기 이제 변경시키러 가자고요. 글꼴 크기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하고 정렬 형식을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 크기는 24포인트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24포인트 요거 찍어주고요. 가운데 정렬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정렬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글씨가 살짝 잘려서 보이네요. 자, 아래쪽으로 좀 더 크기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글씨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너비하고 높이하고 위쪽하고 왼쪽 요거 이제 설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레이블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있어요. 형식이라는 탭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 너비다, 높이다, 위쪽이다, 왼쪽이다 하고 있죠. 요 네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그대로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비부터요. 너비는 17이다라고 숫자만 쓰고 엔터요. 엔터 누르면 이제 높이로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1.3이다 라고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 0.4래요. 0.4라고 숫자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도 0.4래요. 0.4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하고 위쪽 왼쪽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값을 입력할 때 그냥 값만 입력하면 되더라.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센티미터가 자동으로 붙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서비스 코드라는 그 머리글 영역이 있대요. 그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쇄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서비스 코드라는 이 머리글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까맣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속성 시트에 보게 되면 구역이라고 돼 있고 그룹 머리글 얘가 이제 전체가 선택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형식에 보게 되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아니오로 설정이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예로만 이렇게 이제 변경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비스 코드 머리글에 보게 되면 지금 txt 서비스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서비스명이 앞에 나타나고 그 뒤에 서비스 코드가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만약에 서비스명이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txt 서비스 코드라는 그 컨트롤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 서비스 코드 머리글에 보면 우리 언바운드 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를 한번 찍어 보자고요. 찍어서 봤더니 txt 서비스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서비스 명이 이제 표시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서비스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로 이렇게 필드명을 묶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먼저 출력해주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가로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쌍따옴표 열어주고 가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서비스 코드나트 내야죠. 그래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서비스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우리 가로 닫는 것도 해야 되겠죠. 해서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 가로 닫는 거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보고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보고서 디자인으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보고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서비스 명이 오고 그 뒤에 이제 서비스 코드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해당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txt 순번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 제목이 순번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얘를 찍어 보니까 txt 순번이 맞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련 번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하고 1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는 1이라고 써주고 그때 이제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가 표시되게 해라. 그럼 그룹별로 일련 번호를 따로따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적할게요. 누적할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처럼 모두로 설정돼 있으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련 번호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룹을 찍어야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보고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 그룹 내에서 1, 2, 3이다. 일련 번호 만들어졌죠. 이 그룹 내에서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또다시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1, 2, 3, 4, 5, 6하고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가 쭉쭉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txt 회원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txt 회원 코드라는 컨트롤이 지금 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를 찍어 보니까 txt 회원 코드가 맞죠? 여기에 빈 공간에 별표 요 특수 문자가 반복하여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보고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회원 코드가 나오는데 빈 공백들이 있죠.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우리에게 별표가 이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데이터들은 원래 표시를 해야죠.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그 뒷 공간에다가 별표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일단은 회원 코드라는 이 컨트롤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죠. 형식이라는 탭에 가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자는 원래대로 표시해라. 모든 문자를 대신해주는 게 우리 골뱅이죠. 골뱅이 요거 찍어주고 우리가 특정 문자를 이제 반복할 때 우리가 별표 찍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어떤 거를 반복해라? 별표를 반복해달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미음하고 한자 눌러주면 되죠. 미음 한자 눌러서 특수 문자 뜨면 여기서 이제 별표만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 실행이요. 실행시켜 봤더니 지금처럼 앞에 원래 가지고 있던 회원 코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빈 공간에 이렇게 이제 별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죠. 그럼 요거 이제 우리 닫을게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지금 방금 이제 문제 풀었을 때 우리 이 보고서에다가 지금처럼 서비스명과 서비스 코드를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으니까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서비스 현황이라는 폼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었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비스별 예약 회원 현황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 띄우고 보고서 띄우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보고서 우리 띄울 때 우리 조건이 서비스명이 똑같은 거 띄워라.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보고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모든 서비스명과 서비스 코드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서비스명이 지금 이렇게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요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요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보고서가 해당 보고서가 이제 인쇄 비리 복귀 형태로 짜잔하고 열립니다. 열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비스명 일치하는 거
그것만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서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문제 풀었던 것도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비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서비스 현황이라는 폼이 여기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종료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종료 단추가 있죠. 얘를 지금은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현재 시간과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는 요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예 아니요 단추가 있는 그 메시지 상자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료라는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띄우라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 박스에 우리 제목 보게 되면 종료라고 돼 있고요. 그때 메시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버튼은 예, 아니요 하고 두 가지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때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고 바로 폼을 종료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단추가 지금 예, 아니요 두 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예라는 단추가 이제 선택되어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타임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시간을 표시해라. 그리고 메시지 박스, 그리고 if, and if라는 이 함수, 그리고 docmd라는 요 메서드를 사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이 단추, 종료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단추 선택해주고 속성 시트에서 우리 이벤트로 찾아가면 되겠죠. 이벤트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onClick이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onClick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끝에서 점점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작성기 선택해라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죠. CMD 종료 클릭이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예, 아니요 단추를 이제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단추를 사용자가 선택을 했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해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서 어떤 단추를 클릭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변수에다가 특정 변수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A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AA라는 변수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일단 변수 선언부터 해야죠. 그래서 dim이라고 쓰고 AA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AA라는 변수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내용이 A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할 거예요. 해서 메시지 박스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시간을 표시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제 타임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타임이라고 쓰고 시간만 표시할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이제 뭐도 표시해야 돼요.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출력되고 그 뒤에 보니까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뛰기부터 시작해서 물음표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이곳에다가 쭉 작성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뒤에서 쌍따옴표 묶어주고요. 한 칸 띄고, 그리고 열려진 한 칸 띄고, 폼을 한 칸 띄고 종료할까요? 하고 물음표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따옴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메시지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yes no, 예 아니요 버튼 우리가 띄울 거니까 VB yes no 하고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기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가 선택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VB 디폴트 버튼 1, 버튼 앞에 거 얘 버튼이 이제 선택되게 할 거니까 버튼 1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아니요 버튼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VB 디폴트 버튼 2 하고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 버튼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선택되게 할 거니까 버튼 1이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타이틀만 써주면 되죠. 타이틀은 지금 종료라고 돼 있으니까 종료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메시지 박스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종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예 아니요 버튼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예라는 단추를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VB 디폴트 버튼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 박스에서 우리가 yes를 누르든 no를 누르든 그 누른 값이 이제 AA라는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AA라는 변수에 VB yes가 들어있는지 VB no가 들어있는지 그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A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
VB yes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만약에 VB yes다 그 얘기는 이제 예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yes라는 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폼을 해서 docmd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창을 닫을 거니까 close 써주면 되겠죠. 해서 close라고 쓰고 그때 이제 뭘 닫을지 찍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고 있을 겁니다. 해서 컴마 찍어서 생략을 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저장되게 이제 하라 그랬죠. 변경된 내용을 바로 저장하라 그랬습니다. 해서 여기서 AC 세이브라고 써주고 yes라고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면 이제 폼이 닫힐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end if하고 if만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면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성 시트장은 닫아버리고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때 이제 종료 단추 요거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종료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표시됐고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떴습니다. 그리고 yes, no 단추 두 가지가 떴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yes가 이제 선택이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아니요 요거 한번 눌러보자고요. 아니요를 누르면 폼이 종료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종료 단추요. 여기서 이제 예 눌러보자고요. 예 눌렀더니 지금처럼 원래는 종료시킬 때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장할까요? 그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물어보지 않고 바로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고 폼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